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 박수연입니다. 오늘은요, 공부하다가 현타 왔을 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이번 추석 연휴처럼 연휴가 길어지면요,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황금 연휴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좀 처지고 연휴 기간이 아니었을 때만큼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수험생 때 생각해보면 추석 연휴 때 남들 다 쉬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할머니 집도 못 가고 막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, 그리고 왠지 모를 현타, 이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. 로스쿨 1,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연휴 기간에 공부의 효율이 참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로스쿨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공부 효율을 잘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봤는데요. 아마 이번 연휴도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, SNS를 삭제하라라는 겁니다. SNS를 일단 비공개로 다 돌렸고요. 최대한 앱을 삭제를 했습니다. 제가 올릴 게 있을 때만 올리고 나서는 빠르게 앱을 삭제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굳이 찾아보지 않았었어요. 왜 그렇게 했냐면 수험생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어요. 저희가 19살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보통 20대 중후반, 30대 초반까지도 할 텐데,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댁에 가는 사진을 올린다라든지, 또는 아이를 빨리 낳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운 아이들 사진을 올린다라든지, 이런 것들이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는 참 너무 행복해 보이고 축하해주고 싶고 이랬는데, 수험생 때는 아무래도 나만 이 로스쿨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그 대비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도 모르게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. SNS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들만 잘라서 올리잖아요. 저도 생각해보면 그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의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단면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할머니 집에 못 가고 지금 수험생 신분으로 친척들 앞에 가기도 좀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휴가 너무 기니까 내가 지금 이 연휴 내내 쉴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는데, 근데 사실 골방에서 또는 방이든 독서실이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친구들은 전 먹고 조카들이랑 놀고, 전 또 애기도 좋아하거든요. 나는 지금 혼자 외롭게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현타가 올 때는 최대한 SNS를 삭제하시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.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. 그 친구들도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충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들도 있을 것인데, 그런 것들은 잘 안 올리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빛나는 한 면만 보다 보니까 이 어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. 근데 저희는 아시잖아요. 그 수험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 빛나는 순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아요. 계속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삶의 형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보지 않으려고 했고 안 보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. 부럽더라고요. 부러우면 안 봐야죠. 두 번째는요, 끝이 언제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당연히 디데이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시험날이 끝난다라는 건 있지만요, 마음속으로 한켠에 불안감이 있습니다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? 도대체 이 수험 생활이 끝나긴 할까? 이렇게 고통스러운데? 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저만 해도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분명히 변호사 시험일이란 일전이 있었지만 과연 내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? 그런 불안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로스쿨 모의고사 때 계속 거의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험 전날까지도 기만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삐끗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운이라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, 내가 봤던 주제가 나오면 잘 치는 거지만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또 못 치는 거잖아요.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.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상위권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을 살펴보더라도 다들 정말 전국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똑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불안감이 정말 당연한 것이구나, 이 수험생에게는 장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되 어떻게 했느냐, 이 끝을
미리를 저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. 만약에 초시합을 못하면 난 재수까지만 딱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기준점, 저만의 진짜 이 수험 생활을 끝내야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.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. 초시, 그래 재시까지는 괜찮다. 근데 3시부터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오탈이니까 5년 동안 더 칠 수는 있지만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도 명확하게 나는 지금부터 한 3년 내에 아나운서가 못 되면 난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명확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끝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뭐가 좋냐면요. 내가 만약에 로스쿨에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5년 뒤에 몇 살일지가 나오잖아요. 그 나이 때부터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플랜 B를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. 저도 플랜 B로 다른 걸 당연히 설정을 해뒀었고 그래 재시까지 안 되면 나는 다른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명확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두고 나니까 공부에서 오는 어떤 현타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. 현타가 온다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자꾸 오는 거거든요. 아니, 내 친구들은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박혀서 뭐 하는 건가?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는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도무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당연히 수험생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 거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서 그래요. 물론 정말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번 당연히 초시합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. 정말 똑똑하고 평소에 모의고사 진짜 잘 봐서 상위권이었던 친구들도 그날 까딱 실수하고 좀 컨디션 조절 못하고 이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두시고 안 되면 플랜 B로 넘어가겠다.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두시면 저는 현타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.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. 이게 이따가 체력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거지만요. 정신적으로 소진이 되어요. 저희도 이게 사람이고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왜 의자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. 사실 아시잖아요. 앉아있어도 머릿속으로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따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만나서 뭐 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잡생각이 다양해요. 차은우 찾아볼 수도 있고 장원영 찾아볼 수도 있고요. 이게 앉아만 있다고 해서 절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연휴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할머니 집은 안 갔어요. 할머니 집이나 본가는 못 내려갔는데 그냥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추석 연휴에 뭐 하고 지내나 가족들은 뭐 하나 단톡방도 좀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좀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자꾸 쉬어요. 도파민 체계를 자극할 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숏폼을 보거나 롱폼을 보거나 또는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즉각적인 도파민 체계는 약간 충족이 될 수 있겠지만 사라지고 나면 공허함밖에 안 남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휴대폰이랑 멀어지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. 휴대폰이랑 멀어지시고 정신적인 충족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. 영화를 보셔도 괜찮고요. 등산을 잠깐 갔다 오셔도 괜찮고요. 나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하면 잠깐 밤도깨비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. 전 3개 다 해봤거든요. 공부가 진짜 미친 듯이 안 되는 날에는요. 안 돼요. 그냥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. 그 자리를 뜨고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? 라는 그 죄책감이 들 때까지 쉬셔야 돼요. 대신 전자기기는 좀 멀리 두시고요. 저는 그 경산 CGV에 가서 영화도 진짜 자주 봤었고 어떻게 공부가 안 되는데 그냥 가서 3시간 탁 때우고 나면 너무 재밌거든요. 보는 내내.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는 이야 큰일 났는데 하면서 돌아옵니다. 그러고 나면 다음날부터는 공부가 잘 됐어요. 아니면 등산을 가기도 했고 배드민턴 치러 가기도 했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. 진짜 즉흥적으로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야겠다.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 하고 딱 떠났다 돌아오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짧게라도 저는 가시되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기행을 벌이시진 않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로스쿨 1학년 때 가족여행으로 삿포로를 갔었는데 그때도 암기장을 들고 갔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. 그 정도로 불안했던 거죠. 그 암기장을 거기서 가족들 온천 가 있는데 저만 암기장을 본다고 머리에 들어오겠냐고요.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온천 즐기실 때 제대로 즐기시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떨어지겠다 싶을 때쯤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. 물론 이게 유럽 여행 9박 10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? 적당히 갔다 오셔야겠죠? 근데 이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노셔도 또 2박 3일만 노셔도 빠르게 원상복구가 됩니다. 대신 한번 제대로
쉬고 제대로 놀아보고 후회 없이 야, 이 정도면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정신적으로 멘탈을 관리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 현타가 자주 오는 건 여러분의 체력 때문일 수 있거든요. 공부 정신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 진짜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체력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공부 효율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수면이 부족하진 않은지, 내가 내 몸에 쓰레기 같은 음식을 자꾸 넣고 있진 않은지,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만을 먹고 있진 않은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. 운동 정말 과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.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시고 아니면 앞에 산책이라도 좀 갔다 오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나, 잠은 잘 자고 있나, 혈당 스파이크 오면 진짜 엄청나게 졸리거든요.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너무 내 몸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 몸에 좀 정성스러운 식사를 넣어주고 정성스럽게 자꾸 막 새벽 3, 4시에 자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이 루틴을 점점 지키면서 생활하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졌던 나의 멘탈도 서서히 좀 복구가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들로 수험생의 현타를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석 연휴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